한나TV 한나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드디어 고대 불상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석탑이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 불상인데요. 저는 불상은 차라리 조금 쉽더라고요. 잘 외워지고. 그래서 불상이 조금 더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고대 불상. 불교 예술의 진수는 이제 불상이죠. 왜 불교라고 썼어? 불상. 자,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불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소승불교는 개인의 구제, 개인의 해탈인데 대승불교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불상이나 탑을 많이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가,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이기 때문이에요. 자, 고대 불상에서 이제 삼국은 일단 삼국시대에는 어떤 불상을 주로 만들냐면 이걸 많이 만들죠. 삼국에 다 무조건 있는 바로 방가사유상.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겁나 길죠. 하나하나 뜻이 있습니다. 금동으로 만들어져서 금동. 미륵보살, 여기에 있는 사람의 주인공이 미륵보살이기 때문에 미륵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대중을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다 보살마다 좀 이름이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중생구제이기 때문에 주로 미륵보살을 많이 만들었는데, 미륵보살이 누워있으면 와상이고요. 서있으면 입상, 앉아있죠. 앉아있으면 좌상입니다.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여기선 자유상이라고 하지 않고, 왜 좌상이라고 하지 않고 반가사유상이라 했느냐? 반가사유상이 가부좌를 반만 틀었다.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 반가부좌. 그래서 반가고, 사유상은 난 내가 보기엔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사유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상이다. 그래서 사유상이에요. 이렇게 반가부좌를 들고 이렇게 하고서 생각하고, 나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가사유상.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신라 건지 고구려 건지 막 아직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보면 여기서 딱 한 개만 정해져 있는데 국보 제118호 요것만 고구려교로 정해져 있지, 나머지는 다 이게 백제인지 신라인지 아직까지 나라가 삼국시대 거는 확실한데 어느 나라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삼국시대의 불상이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낡은 요게 118호인데 요거만 고구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라가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냥 삼국시대에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주로 제작했다라는 거.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제작했다라는 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쌍둥이 방가사유상으로 말이 많죠. 우리나라의 국보 83호. 이게 제일 이제 우리나라 그 방가사유상 중에 퀄리티가 제일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일본의 쌍둥이 사유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백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백제가 워낙 또 이제 일본에 많이 갖다 퍼주고 막 똑같이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불교를 많이 전달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백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둘이 완전 똑같죠. 밑에 그런 주기 흐름까지 똑같고. 그래서 일본은 이게 오히려 우리가 따라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금동이 어려울까? 목조가 어려울까? 우리나라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인데 일본은 호류사, 그러니까 고류사가 아니라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입니다. 나무를 깎았어요. 금동이 어렵겠어? 나무가 어렵겠어? 당연히 나무가 쉽지. 그러니까 일본이 아마 이거를 보고 본 따서 만든 것일 것이다. 아니면 이거를 만든 사람이 여기 와서 한 개 더 만들었을 것이다. 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로서 넘어간 것이 확실한 게 이 나무가요. 적송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엔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무래요. 적송.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아무튼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선물하지 않았을까? 또 요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손가락 자세. 그쵸? 손가락 자세가 우리나라 거는 이쁜 척 이러고 있는데 일본 거는 이러고 있죠. 예. 일본이 좀 더 돈을 밝힌다. 근데 원래 이것도 수인이에요. 이 수인이 미륵보살은 주로 이렇게 수인을 합니다. 미륵보살의 수인이 대표적인 게 이게 수인이에요.
아까 이건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거야. 손 모양이 다 의미가 있어. 미륵보살은 주로 수인을 이거 들고 이렇게 들고 있고 한쪽은 아래로. 나도 어렸을 때 불교 이렇게 불상을 보면 다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돈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미륵보살의 의미가 요거래요. 아래도 이렇게, 아래는 요렇게. 이게 이제 그런 불상의 손 모양이 다 수인이라고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그래서 여기는 방가사유상은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본과 관련된 요런 그림 정도만 완벽히 알아두시면 돼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제작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세 개로 나누면 어떠한 또 불상이 있는지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고구려의 유물. 이거 정말 멋지거든요.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입상. 서 있으니까. 열애. 약사열애. 약사열애는 어떠한 보살이냐면 병을 고쳐주는 그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앞에서 막 비나이다 하면은 뭐 질병이 고쳐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약사열애한테 비는 거죠.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제 그림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불상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16.2cm로 크지 않아요. 작아요. 아담한 크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세밀하다라는 거. 부처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뒤에 있는 건 광배라고 해서 부처님 몸 옆에 이렇게 막 화려하게 빛나는 걸 광배라고 합니다. 소용돌이 문양과 함께 부처님 주변에 이렇게 소용돌이, 불꽃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 밑에 2번 부처는 오른손을 앞으로 왼손은 내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구부리고 이게 대표적인 얘기. 이거 약사열에는 수인이 이걸걸? 요걸걸? 요렇게 요걸걸. 장풍?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아무튼 이게 또 수인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얼굴이 좀 길고 헤어스타일도 약간 서양 느낌에다가 옷도 좀 두꺼워가지고 이게 약간 북조,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북조의 영향. 두꺼운 옷과 그리고 약간 널쩍한 긴 얼굴.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건너온 그런 불상하고 느낌이 비슷하다. 왜냐면 우리나라 불상은 뭐랄까 떡두꺼비 같은 느낌? 되게 원래 동글동글해요. 후덕해 후덕. 석굴암을 봐봐. 후덕해.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얄쌍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고구려는. 이게 바로 지금 보여드린 게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외워주세요.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거 바로 서산마의 삼존불이죠.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산마의 삼존불. 자, 서산마의 삼존불은 그 한쪽 절벽 같은 벽에다가 새긴 거예요. 돌에다 새긴 거고 3명의 보살이 부처가 있다. 그래서 삼존불이고 요 모양을 하고 있네요. 서산마의 삼존불. 요것도 수인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서산마의 삼존불을 실제로 가면은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가 이 서산마의 삼존불이 실제로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뜨는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비치는 불이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그때에 따라서 부처님의 표정이 다르다라고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특히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그 약간 인자한 미소가 백제의 이 후덕한 미소를 보여주고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며 진짜 이렇게 거기 조명이 움직일 때마다 입이 살짝 미소 짓는 느낌이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어진 느낌? 조명에 따라서. 그래서 꼭 그거를 집중해서 보세요. 가서 직접 보실 경우. 서산마의 삼존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 요것이 매력이다. 서산마의 삼존불 백제 거. 자, 그리고 대표적인 것도 신라.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주 베리 석불입상인데 또 저 신라 보면 또 약간 퀄리티가 좀 살짝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경주 베리 석불입상은 좀 약간 아바타 느낌으로 딱 좀 귀여워요. 좀 딱딱한 경직된 느낌이 들고요. 코 없습니다. 그죠? 코 갈아먹었어요. 코 잘라가지고 갈아먹어가지고 코가 한쪽이 옆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자, 경주 베리 석불 입상. 그래서 약간 좀 이것도 미소가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미소 매력.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딱 봤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순서대로 봤을 때, 자, 첫 번째 금동. 당연히 금동, 열과 칩념은 금동 고구려밖에 없잖아. 이거는 여기는 고구려겠구나 이렇게 문제 풀면 되고. 서산마의 삼존불. 이거 그 절벽에다가 만든 거 서산마의 삼존불, 백제가 나 백제의 미소 그런 내용이겠구나. 이게 훨씬 퀄리티가 높죠 사실. 그리고 이제 경주 베리 석불 입상은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냥 석불이구나 이렇게 이건 신라 거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입상이 이렇게 각 나라의 특징별로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면 좀 제대로 된 불상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석굴암이죠. 석굴암은 뭐 불상의 가장 최고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석굴암 본존불. 강호동을 약간 닮은 듯한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석굴암 본존불과 석굴암 본존불 앞에는 그 주변에 약간 꼬봉꼬봉처럼 이렇게 11명의 그런 양쪽 11면의 관음 보살상이 11개가 있어요. 11면 11면이 있다. 11면 관음 보살상. 그리고 이제 불교와 관련된 불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10대 제자가 거기 또 새겨져 있어요. 부조로 새겨져 있다. 부조라는 건 벽에 이제 도다지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부조라고 하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보시면 석굴암이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석굴암 주변을 쭉 있는 거. 이게 지금 10대 제자. 10대 제자가 이렇게 석굴암 주변을 쫙 있고요. 그리고 이 10대 제자를 펼치면 이런 식으로 뭐 10대 제자 이름이 다 있거든요. 10대 제자가 이렇게 다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앞쪽에는 바로 관음보살이 새겨져 있어요. 관음보살 같은 경우에는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중생에게 자비로 이제 괴로움에서 구제시켜주는 거를 이제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이라고 하고요. 뭐 이게 보살 이름을 몇 개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미륵보살은 그것도 그냥 중생 구제고, 지장보살이라는 게 있는데 지장보살이 진짜 멋있어요. 지장보살은 별로 사실 없고 그림으로만 있긴 한데 지옥까지 찾아가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대신 지옥에 가서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또 멋있는 보살도 있습니다. 지장보살이라고. 주로 이제 그림으로 남아있고요. 자, 이렇게 정도 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쓰자면 사천왕상. 자, 통일신라 사천왕상은 되게 조그만 사리함에 있는 사천왕상입니다. 사천왕은 불교 들어가는 입구에 주로 사천왕상이 있어요. 사천왕이라는 건 이제 막 그런 지키는, 이제 그 절을 지킨다던가 이제 이런 사악한 뭐 이런 귀신이나 이런 잡귀로부터 지키는 게 사천왕상인데, 이게 사리함에 새겨져 있는 거, 아주 작은 건데도 이렇게 세밀하게 새겨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호국불교적 성격. 나라를 지킨다 막 그런 의미의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기 가문사에 있는 거, 가문사에서 사리함에서 나온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통일신라는 사실 그냥 사천왕상 정도는 그냥 이게 사천왕상인지만 아시면 되고, 조그만 상자, 사리 상자에 있는 거고, 석굴암 본존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석굴암 본존불.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통일신라가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선종이 유행을 하고 불상을 좀 만들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막 그런 부도 같은 거나 제작이 되고, 후기에는 불상이 쇠퇴하게 돼요. 불상 쇠퇴기. 좀 균형도 안 맞고 사실감도 떨어지고. 사실감과 균형미가 점점 부족해지고, 하지만 조금 다양해져. 다양한 표정.
그리고 또 특징이 이때는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바로 비로잔화불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비로잔화불. 비로잔화불은 뭐냐면 외모가 그렇게 전에 석굴암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분명히 다른 게 이 얼굴 부분은 비슷한데 손 모양이 다릅니다. 비로잔화불의 모양이. 주로 그 전에 석굴암 보면은 주로 이렇게 하고 있거나 하는데 비로잔화불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 의미야 이거? 사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는 막 선배가 저 야한 의미야 막 이런 재미로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이 의미는 비로잔화불을 의미하는 그러한 수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비로잔화불에 이 수인 이름이 있었는데 진수인인가? 잠시만요. 진권인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직원인이네. 직원인. 비로잔화불을 의미하는 그 수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인, 비로잔화불. 비로잔화불을 의미하는 수인 직원인인데 이게 비로잔화불은 뭐냐면 부처님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냥 기존 이 원래 그 석굴암은 부처님의 기존 육신인데 조금 더 한 번 더 승화된 거야. 업그레이드 각성이 됐어. 그래서 이 비로잔화불은 정말 믿음이 귀한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그런 게 비로잔화불이래요. 저도 약간 불교 이론 자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막 약간 각성된 얼굴? 초사이어인 정도인가? 약간 좀 그냥 기존 육신에서 벗어난 진신이라는 의미래요. 진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정말 많은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비로잔화불을 신라 후기에 만들게 돼요.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게 도피한사 거고 이게 보림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국보로 다 지정되어 있어요. 도피한사와 보림사 이 비로잔화불이 유명해요. 보림사 그리고 비로잔화불 제작. 다른 점은 직원인이라는 그 수인 때문이다. 그리고 보림사와 도피한사 비로잔화불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마해석불. 마해석불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절벽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만드는 거를 마해석불, 서산 마해삼족불, 마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마해석불이 이제 여기저기 만들게 되는데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마치 이렇게 벽화를 그리듯이 만들어요. 절벽이나 마해석불이 유행했다. 이때 이제 막 신라 후기에 막 민심이 흉흉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아무데나 자기네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벽에 낙서하듯이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절벽이나 큰 바위에 새기는 거죠. 조각. 그래서 마해석불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대적인 혼란을 반영했다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사실 보여줄 만한 그림도 딱히 없고 해서 막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방어산 약사열의 3종 입상입니다. 방어산 약사열의 3종 입상 잘 보이나요? 약간 이렇게 새겨있는 게 보이죠?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여요. 예. 그냥 일반인이 그냥 새겼나 보다 이 정도? 요런 마해석불이 유행했다라는 거. 어쨌든 약사열애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질병을 빌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어산 약사열애 3종 입상.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쓰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발해로 넘어갑시다. 통일신라 발해 마지막. 힘들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이번에 비염 때문에 감기가 지금 멍하네 지금. 자, 발해는 많은 불상을 제작하긴 했는데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많은 불상을 제작했고 불교가 융성하긴 했는데 발해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외워보자. 동경 8년성에 두 개의 약 쌍둥이 같은 이불병자상이 유명해요. 요거 하나만 알아두셔도 돼요.
이불병자상. 바로 요거죠. 동경 8년생 이불병자상. 이것도 하나는 좀 깨져가지고 안타깝지만, 이게 되게 퀄리티가 높다라는 거. 이불병자상. 그래서 요거 그림이 나오면, 이게 발해구나 정도만 아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발해, 동경 8년생 이불병자상. 이불병자상으로 외우세요. 이불병자상. 저는 학생 때 이게 불상이 2개라서 이불병자상이지만, 이 둘이서 부부가 이불을 같이 덮었네. 이런 식으로 이불을 덮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불병자상을 외웠는데, 알아서 외우세요. 이불 덮고 있는 것 같죠? 둘이 같이 한 이불 덮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난 둘이 부부인 줄 알았어, 학생 때. 어쨌든 동경 8년생 이불병자상. 2개의 불상이 딱 붙어있네. 좀 매우 특이하고 독특한 불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동경 8년생 이불병자상. 자, 오늘 불상까지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보시면 3국은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효상을 만들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들 그리고 그 백제와 그렇게 쌍둥이 그 방가사효상에 대한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꼭 외워주세요. 영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 서산마의 삼중볼, 경주 베리 석불 입상, 이거는 문화재와 함께 반드시 외워두시고, 통일신라 석고람, 그리고 사천왕상, 그리고 이제 불상 세태기 부분에서는 사실 여기서 외울 건 딱히 없어요. 여기는 시험에 나온 적을 본 적이 없긴 한데 비로전화불 정도만 처음 봐주시고, 발해에는 동경 8년생 이불병자상. 항상 이거는 사진자료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이 사진자료를 보고 이게 어느 나라 건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건지랑 이름이 뭔지까지 알면 완벽하겠죠?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문화 파트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한 번 더 으쌰으쌰 해서 그림과 비교해서 공부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눈도 간질간질하고 지금 약을 먹었더니 콧물은 멈췄는데 지르텍을 아까 중간에 먹었는데 졸려요 지금. 지르텍을 먹었더니 아까 초반에 콧물을 살짝 흘렸는데 여러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